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쇼로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요즘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굉장히 핫한 분들을 모시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주 방송도 아주 핫했습니다. 오늘 방송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이 본인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다 이 사람답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본인의 모습처럼 만들어가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보이고 있는, 저는 이분을 지금 딱 그냥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의 대표적인 크리에이터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진향 작가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목이 잠기시죠? 네. 네, 우리 작가님 지금 네. 이제 한동안 본인이 워낙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방송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그냥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으로 소소한 일상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을 듣는 분들과 네이버 TV로 만나게 되실 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향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풀 메이크업까지 하고 오셨어요.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맨날 마스크만 쓰고 있다 보니까 메이크업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오늘 간만에 이렇게 제가 직접 풀메를 하고 스튜디오에 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화면을 보니까 거의 제가 2배로 나와요. 지금. 제가 앞으로 갈게요. 네, 이게 반칙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송을 어떤 질문으로 구성을 해서 들려드릴 예정이냐면 개인 브랜드의 방정식 OT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재능, 탤런트, 되게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발굴하고 찾게 되셨는지를 여쭤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재능들을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해서 계속 그 자리에 있게 하는지 고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으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네. 그럴 때 본인이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토크 여쭤볼 예정이고요. 나름은 되게 젊은데 나름은 되게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네. 타임은 이제 이 힘든 시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어떻게 견뎌서 지금 가고 있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타이밍, 인생의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최근 근황 좀 소개해 주시죠, 작가님. 네, 요즘에는요, 그냥 편안하게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요즘에는 조금 더 지금 이 순간을 더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곧 3번째 책이 출간될 예정인데, 그 책 좀 작업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책 얘기를 조금 더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라고 아주 자타, 공인, 이런 데이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컨셉의 책인가요? 네, 3번째 책은요, 감성 글쓰기, 감성을 어떻게 길어내서 글쓰기를 하느냐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감성 글쓰기, 감성 컨텐츠에 대한 저에 대한 강의가 후기가 제일 좋았다고 하는 반응을 토대로 제가 글 작업을 들어갔어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 감성을 길어내는 법부터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글에 대한 소재는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까지 모두 다 낱낱이 알려드리는 책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벌써 한 100명의 예비 독자들이
이 책의 원고를 미리 받아서 보고 후기를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너무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스토커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원래 전문이 제가 마케팅이다 보니 좀 재미있는 이벤트거리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글을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분들이 읽고서 있는 그대로 리뷰를 적어주신다면 그걸 토대로 제가 추후에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처럼 글쓰기를 희망하는 분들,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도 이렇게 뭐랄까요? 좀 까발려지는 느낌이잖아요. 다듬어지지 않은 글을 공개한다는 건. 그런 글을 먼저 보시고 할 수 있다는 용기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사실 글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비즈니스 글쓰기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의 감성 글쓰기, 이게 요즘 같은 SNS로 모든 게 연결된 세상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감성 글쓰기는 뭔지 조금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저는 감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물 드시면서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게 보이는 라디오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카메라를 노려보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네. 누구나 자기 안에 자신 안에 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감성을 글로써 지금은 또 시대가 온라인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렇다 보니 온라인에 나의 감성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로 인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글쓰기를 하게 되기를 제가 바라는 바인데요.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얻은 게 굉장히 많고 감성 글쓰기 덕분에 지금의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처럼 감성 글쓰기를 하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감성 글쓰기인 것 같아요. 이론적인 거 잘하시죠? 감성이 없으면 메말른 저 같은 네. 사람도 감성 글쓰기 책을 읽으면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좀 이렇게 온라인에 쓰는 글들이 좀 말랑말랑해질 수 있을까요? 많이 변화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제가 또 솔직한 스타일이라 대표님은 조금 바뀌실 것 같기는 해요. 기대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 대표님이 조금 바뀌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그 영어영재연구소 대표님이 네네. 와 진양 작가님 방송 기다렸어요. 그리고 우리 김하진 아나운서 와. 대기하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인사를 반갑습니다. 했고요. 네. 그다음에 훈 이렇게 땡땡땡땡인데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세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여러분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네이버 TV 당신 브랜드 연구소 라이브를 동시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벌써 막 반갑다고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린 나이부터 네. 되게 많은 재능들을 찾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직업을 만들어서 일을 해오셨잖아요. 네. 그렇게 본인의 삶을 어떤 하나의 길로 쭉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곳을 향해서 도전하고 재능을 발견해서 살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계기는요, 조금 빨리 찾아왔습니다. 제가 20살 때 몸이 안 좋았고요. 그 전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병상에 10년 넘게 누워 계신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몇 살에 죽을까? 아니 뭐 시작부터 죽을까부터 고민했군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내일 당장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고 싶은 거를 빨리 다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급급하더라고요. 그래서 20대에는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막 살기로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직업을 갖고 살지는 않잖아요. 간절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그 이전의 배경을 또 보면은 생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고요.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되게 많이 힘들게 살아왔던 중고등학교의 삶이 있었는데 그런 간절함, 배움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무언가를 이루어내야겠다. 특히나 배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20살에 서울에 올라오게 됐을 때 저는 지방에서 지냈거든요. 울산 아시죠, 여러분? 네. 지방에서 울산에서 지내다가 대학교 생활을 접고서 내 몸이 안 좋아서 대학 생활을 접고 서울에 올라오게 됐을 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서울에 올라온 이상 방송에는 꼭 한번 나가봐야겠다.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참 스타트부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방송부터 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방송에 정말 나왔습니다. 모델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저는 무언가를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먼저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에 대한 방법을 찾고 행동 양식을, 저만의 행동 양식을 잡은 이후에 그대로 행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하나 꿈들이 이루어져 갔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업이 몇 개였죠? 지금 30개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야. 30살이 넘었는데 30개 넘게 직업을 했다는 얘기는 이게 알바 수준으로 직업을 한 건지 직업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것도 있는데 저는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직업이라는 건요 본인이 정말로 그 일에 대해서 프로적인 마인드를 갖고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서 일을 의뢰한다는 것, 그게 바로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냥 알바로 재미로 그림을 그린다, 이거는 직업이 아니죠. 취미생활인 겁니다. 네, 이거는 경계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해주세요. 네, 바로 강사로서 컨설팅하는 분으로서의 네. 이게 또 자세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한 30개 넘는 직업을 거쳐 오시면서 네.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가 정말 이 직업 하기를 너무 잘했다. 이게 나하고 너무 잘 맞는다라고 하는 직업 소개할 만한 것도 한 3가지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운데요. 우선은 첫 번째 강연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작가이고요. 세 번째는 모델입니다. 자,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자, 각각을 왜 그 직업이 내가 나랑 가장 잘 맞다라고 생각하시게 됐는지 그걸 좀 더 편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모델 일이 아니었더라면 저는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아이 부끄러워라. 남인숙 작가님이 들으실지도 몰라요. 네.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발표 불안증도 있었습니다. 말도 더듬고 이랬었는데 모델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 표정 연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담하게 해나가며 모델 일 덕분에 저는 MC도 할 수 있었고요. 연기도 할 수 있었고 방송 쇼 모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라는 직업, 제 안에 또 다른 거인을 만나게 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연가. 강연을 함으로써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발표 불안증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또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그런 제가 강연을 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강연 무대가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무대라는 건 제가 강연을 잘 못했다는 얘기도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100명 중에 1명은 저로 인해서 좀 더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을 한 덕분에 삶에 대한 질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오. 네, 저는 너무 행복했고요. 강연할 때 눈물도 많이 흘렸고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지금 제가 그 힘든 고난들을 다 이겨내고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글을 씀으로써 저는 스스로 치유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제 글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작가가 되기를 가장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많은 직업 중에 본인이 어떤 호칭으로, 어떤 직업으로 불려졌으면 좋겠는지 딱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인스타그램에도 저의 계정에 적어놨는데요. 바로 김진향 작가입니다. 네. 작가라는 게 제일 좋은 타이틀이고 좋은 직업 같다. 본인이 봤을 때. 있어빌리티 하잖아요.
잘 나가다가 좋습니다. 이런 거 아주 좋아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 네. 아까 그 각각의 직업들을 전부 다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한 게 아니라 또 그냥 뭐 나 혼자 취미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프로페셔널 마인드로 해서 실제로 돈을 받고 했기 때문에 각각이 다 직업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곳에서 나에게 그런 일이 계속 의뢰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김진양 작가님만의 훈련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훈련법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위치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여유롭게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게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어떤 훈련하는 트레이닝하는 방법이 있다면 3가지 정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우선은요, 저는요,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버트 태권브인가요? 우선은요, 안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 스스로 저의 잠재 의식을 제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갖는데요. 안 되는 게 있으면 제가 스스로 직접 뛰어들어서 되게끔 만드는 것 또한 저의 훈련법입니다. 네. 보기에는 여리여리해가지고 그런 뭐 이렇게 좀 상황이 그러거나 이러면 바로 안 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또 무대뽀 정신으로 계속 부딪힌다는 거죠. 포기를 웬만해서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될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결과물이 어떻든 간에 저는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고 결과물이 또 최대한 잘 나오면 좋잖아요. 잘 나오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안 되라는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되게끔 만드는 거에 조금 더 날카롭게 포커싱을 맞춥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저는 벼랑 끝에 몰아넣어요. 삶은 즐긴다고 하는데 웬 벼랑 끝입니까? 아니 사람이요. 벼랑 끝에 가게 되면 그때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의지와 함께 그리고 이겨내고자 하는 본인만의 뭐라고 해야 되죠?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서 훈련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묘하게 또 중독이 있어서 한번 그걸 경험하고 나면은 계속해서 자신을 트레이닝하기 위해 벼랑 끝에 몰아넣게 됩니다. 네. 그거 조금 더 깊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벼랑 끝에 나를 내모는 게 말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벼랑 끝에 내모는 건지를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가장 쉽게는요. 마감 기한을 정해놓는 것. 공감하시죠? 그럼요. 죽을 네. 것 같죠.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못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 그때 또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되더라고요. 대표님 왜 웃으세요? 아니, 너무 이렇게 저 웃겨요? 그게 아니라 사실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나잖아요. 네, 대표님. 근데 제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방식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안간힘을 쓰면서 사는 이 방식을 김신양 작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지금 이렇게 네. 제가 정말 이렇게 공감하면서 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귀엽게 볼을 그렇죠. 귀엽죠. 그래서 자, 본인을 훈련하는 첫 번째가 아까 포기를 모른다. 그리고 2번째 벼랑 끝에 나를 내몰고 무조건 해낸다. 어떤 무한의 힘을 발휘해서 마지막 3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3번째는요. 목표를 크게 갖되 지금 당장의 목표는요. 최소한으로 잡아놓는 것입니다. 왜요?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이걸 듣는 분들이 되게 명료하다. 네, 정말 정확합니다. 저는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 목표는 크지만 최소한의 작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때 내가 지금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것,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하는 거죠. 이걸 행동 양식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살고 있는 게 느껴져요. 사실 정말요? 감성 글쓰기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 본인이 굉장히 삶을 여유 있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 요즘 그런 삶들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맨날 강화도에 가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 저렇게 매일 강아지 라떼랑 놀고 있고 또 하나 강아지 이름 뭐였죠? 밀크입니다. 밀크랑 라떼랑 놀고 심지어 그 라떼랑 애견과 함께 가고 싶은 그 카페 소개를 했는데 이게 네이버 메인에 뜬 거예요. 그래서 이분만 알고 있는 이 조금 더 그 기술적인 그 어머. 노하우를 조금 더 저희가 이렇게 이거 펴보는 그냥은 못 알려드리는데요.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방송을 듣는 분에게 그 겉으로 조금 더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지만 네. 실제로 필요한 일을 하면 돈은 뒤에서 벌고 그쵸? 자동적으로 벌고 그 돈을 쓰면서 여유롭게 삶을 즐기는 지금 이원화된 삶을 너무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김진양 작가님만의 돈 버는 방식? 돈 버는 거를 좀 디테일하게 몇 가지만 좀 쭉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걸 또 공개를 해야 되나요? 해줘야죠. 여러분, 일은요,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요,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요, 사람들이 다 벌어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할 거거든요. 농담이고요. 농담은 아니고. 자, 우선은 첫 번째,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가? 시스템화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원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문어발 형식으로 여러 가지 수입원들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한데, 보이지 않게 컨텐츠를 발행을 하는 것.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씩 공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삶에 있어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컨텐츠화 하는데 굉장히 잘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굉장히 습관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요. 블로그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지만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블로그 애드 포스트로 그냥 아주 조금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 통해서 구글 애드센스 광고,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 광고가 저에게 수익금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돈을 모아서 카메라를 살 거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를 살 거고요. 아무튼 그리고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 이것도 컨텐츠를 발행해야 가능한 일이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알리는 데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컨텐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제가 제공하는 컨텐츠를 보고 광고를 여러분은 봐주시고 구글 애드센스로 수입이 들어오고요. 그 외에도 유튜브로 들어오는 수입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브랜디드 컨텐츠를 발행해서 업체에서 먼저 제안을 받고서 리뷰형으로 올려서 그에 대한 또 돈을 벌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 최근에 올린 건데 쿠팡 애드센스 맞나요? 쿠팡 파트너스.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 또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도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한지 지금 꽤 됐더라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저는 일반적인 물건을 판매하고 싶진 않았고요. 다른 사람과 조금 더 경쟁이 되는 걸 좀 판매를 하고 싶었고 검색을 해보다가 타오바오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타오바오에 상품을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이게 일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할 거 있어요. 없다 그랬더니 진짜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최근에 재미 붙인 거 당근마켓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고 있고요. 당근마켓을 통해서 제가 안 입는 옷이 굉장히 많습니다. 옷 한 번 입고서는요 그냥 다 남들에게 다 줬어요. 많은 게 없어서 못 주는 거 아니야? 아니고요. 많이 나눔을 행했는데 이제는 당근마켓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쏠쏠해서 오늘 아침에도 현금으로 3만 원을 벌었고요. 또 계좌로도 또 3만 원이 또 입금이 됐습니다. 이렇게 당근마켓을 통해서 아주 소소하게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그냥 소소하게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적게는 또 인쇄 책을 낸 작가이다 보니 그냥 적게 인쇄가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자발적 이 문맹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아마 요번에 이 감성 글쓰기가 나오면 조금 그래도 핫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도 되겠죠? 네, 저 기대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왜냐면요, 이번에는요, 이걸 또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마나, 언제 공개를 하기는 할 텐데, 아직 SNS에 안 올렸거든요. 제가 감성 글쓰기 원고를 쓴 게 벌써 3년 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책이 못 나오고 있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포기를 하지 않는 성격이고, 뭐든지 될 때까지 하는 성격이다 보니 직접 한 8년, 9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접 결심을 하고 출판사를 차려오랬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세요.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요. 출판사를 차려서 지금 인쇄소랑도 뭐 다 이제 파트너가 생겼어요. 지금 보이지 않게 밑단으로. 여러분 백조 아시죠? 백조 알죠? 네, 백조가 겉으로 보면 되게 어떤가요? 우아하죠. 지금 백조 발레리나 같으세요. 옷을 그쵸? 그죠? 이 옷이 좀 백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응. 그런데 밑으로는 어떻죠? 이게 막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바쁘게 이 헤엄을 쳐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죠. 제가요, 일부러 SNS에는 일하는 모습을 잘 안 올립니다. 네.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것도 전략인 거죠? 일하는 모습.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SNS를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애쓴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애쓴다고 모든 게 다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애쓰기보다는 다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졌더니 되게 편하더라고요. 사실 책을 저도 얼마나 빨리 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글은 다 써놨고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의 퀄리티로 세상에 내놨을 때 부끄럽지 않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뒤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덕에 디자이너분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10번을 내지 디자인을 바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디자이너가 붙어있는 게 용하시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십니다. 저 덕분에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정말 이 작가님의 훈련법을 얘기를 저희가 하고 바로 이분이 어떻게 오프라인 상에서 보여지는 실제 모습을 온라인에 연결해서 사는 삶 중에 너무 치열하게 일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백조처럼 우아하게 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건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걸 가장 빠르게 알고 그대로 이 직업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삶을 사는 게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요즘 사실 온라인 소통, 오프라인 소통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대표님이 주로 이렇게 소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는요, 직접 토크쇼를 만들거나 나눔 행사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많이 가졌었는데, 요즘 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모일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두렵기까지 한 시대인데요. 저는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댓글에 대한 부분은 댓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답 댓글을 거의 다 대부분 다 달아드리고 있고요. 또 소통하기 위해서 블로그는 하루에 한 개씩 거의 꼬박꼬박 올리고 있고, 다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계정이 많아요. 한 5개 되지만 줄였습니다. 한 3개 정도. 그 매일같이 올리고 있어요. 업로드. 이 업로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과 그에 대한 답글과 좋아요를 누르면서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기가 힘든 시대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많은 사람들과 일적인 관계보다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더 지향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 소통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 건 남친과의 소통으로 보이는데 아하하. 혹시 여기 지금 오디오 클립에 댓글 네. 다신 분 중에 네. 훈이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아니요,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훈이라고 으하하 막 이러면서 안 되는 게 없게 만드시는 마인드 막 이러면서 저도 댓글 좀 봐도 될까요? 보세요. 네네, 댓글 네, 보고 인사드리고 인사도 좀 싶어서요. 하세요. 영어영재연구소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진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훈이님 누구세요? 어떻게 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제 책 읽으시는 분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안 되는 게 없게 만드시는 마인드 진양 안녕. 세인 언니도 들어왔고요. 옥토끼님은 누구시죠? 저도 모르시죠. 네. 그리고 여기에 백조 진양 작가님, 백조 진양이 그 이면의 노력들 잘 알죠. 멋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이버 TV 쪽으로도 댓글을 달고 계시고 오디오 클립을 보면서도 이제 활발하게 소통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우리 김진양 작가님을 그리워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 다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만날 수만 있으면 다 만나고 싶습니다. 모임을 만들고 싶고 한데 여러분 조금만 참죠, 우리.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사실 김진양 작가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긴 시간 굉장히 부침을 많이 겪으면서 왔다라고 자타공인 인정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 책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바닥인 와, 이렇게까지 좌절을 할 수 있나라는 그 시기를 겪은 것도 너무 이제 봤는데 그걸 또 딛고 또 지금의 또 새로운 책과 함께 저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이런 시간까지를 만들어 오는 이 본인만의 시간을 견디는 지혜가 저는 듣고 싶습니다. 제가요, 한창 몸이 안 좋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이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를 중점으로 생각했고요.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을 본다거나 강의를 더 듣는다거나 나의 내적인 성장을 위해서 더 갈고 닦는다거나 좀 도인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도인 같네요, 갑자기요. 컨셉 이상해요, 오늘. 그렇게 스스로 내면을 조금 더 갈고 닦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빛날 때가 다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그래서 저는 그 빛나는 시기를 앞당기려고 욕심을 내지 않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인연에 대해서 욕심을 내기보다는 내가 나 스스로 갈고 닦다 보면 다가올 인연이고 맺어질 인연이라면 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여유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뭐 안 돼도 상관없잖아요. 언젠가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욕심을 내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을 최대한 내가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시간을 잘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김진양 작가님을 만난 지가 지금 저희가 몇 년 정도 됐죠? 저희 한 8년? 8년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근데 그 나이에 비해서 사람들과 관계 맺음이 굉장히 탁월하세요. 그래요? 제가 못하는 거지. 그런데 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어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노력만 가지고 되기는 참 어려운데 되게 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모습도 너무 많이 봤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시간을 오기까지 상처받고 힘든 시간들도 꽤 많았을 거잖아요. 네. 관계 때문에도 힘들고, 그럴 때 아까 내 때가 아직 아니니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굉장히 도인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그런 그 삶의 지혜를 얻게까지 이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지혜를 얻게 됐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조금 더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에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관계라던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혹은 일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석연치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요. 마음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그럴 때는요. 좀 더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나 스스로와 대화를 조금 해봤으면 합니다. 왜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지를 돌아보자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석연치 않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내 마음은 먼저 그거를 알아차린다는 거.
그걸 먼저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관계에 있어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가 되게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있고 이거는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로 인해서 뭔가 작은 선물도 그렇고 드렸을 때 되게 기분 좋아하고 행복해하면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오려고 계속 노력을 제가 애쓰지 않아도 그거는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행동으로.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비는 마음 네, 그리고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 그분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제 앞에 온 분이 있다면 그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저도 아직 작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제가 먼저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이 좋았다면 그거를 상대방에게도 꼭 해보라고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다 같이 잘 되면 좋으니까요.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정말 잘 되게 바라고 잘 되게 정성을 다해 주거든요. 그런데 모든 관계가 내가 준 만큼 바로 네, 시리야 고마워요. 시리가 좋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되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섭섭할 거고 속상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그 관계를 다시 이렇게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시는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는요, 제가요,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그건 저랑 통하네요. 기억력이 너무 머리가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줬거나 돈은 거의 빌려줄 일이 없고, 왜냐면 저도 돈이 없거든요.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면은 그냥 그걸로 까먹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갖게 되면은 계속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선천적으로 기억력이 안 좋다 보니까 금방금방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하거나 강연할 때도 이론적인 거를 잘 못 외우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직접 경험한 것, 그래서 몸으로 체화되고 마음이 아는 것만 강연을 합니다. 왜냐면 그것만 기억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영어영재연구소 네. 우리 대표님이 최정혜 대표님이 준 건 있고 받은 것만 기억하는 진영 작가님. 맞아요. 받은 건 또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 가슴이 기억하거든요. 그때 받았던 감동을 기억하기 때문에 받은 건 기억이 나요. 근데 줬을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여기 네이버 TV 우리 친절한 세인님도 네. 책이 너무 기다려진다고 아, 본인하고 감사합니다. 인연이 벌써 9년 차라고. 맞아요. 진짜 오래됐죠. 자기가 좋은 걸 추천해주고 도와준다고 증인이 이렇게 또 바로 있네요. 네, 조만간 또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지금 말한 대로 안 살았으면 이런 댓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듣기는 할 텐데 이렇게 맞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김진양 작가님 주변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사실요, 이분들이 좋은 분들인 거예요. 제 주변에는요, 제가 좀 성격이 좀 그렇다 보니 성격이 약간 지랄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 그것도 저랑 통해요. 이런 거 말해도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의 성격도 받아주고 저는 그분들에게 당연히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이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 친절한 세인 씨가 친절하지 않아요. 공감합니다. 본인이 딱 농담이에요? 그 원할 때, 그지? 어떤 인정하는 기준이 될 때만 친절하신 분이잖아. 와. 전 친절에 대한 이 딱 기준도 명료하신 이런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김진양 작가님을 응원하고 있어서 김진양 작가님이 더 괜찮은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혹시 이분들 끝나고 나면 다 뭐 쏴주는 거야? 이미 쏜 분도 있고요. 네. 어저께 왠지 느낌이 우리 영어영재 연구소님께 새우깡 한 박스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보냈어요? 네, 그럼요. 벌써 어쩐지. 두 박스 세 번. 그 일일 일강을 지금 그래서 하고 사랑합니다. 계시는구나.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내가 어떻게 시간을 견디는지, 그래서 관계를 계속 좋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이제 내 인생 이게 최고의 때야라고 생각하는 그 때가 언제실까요? 최고의 때요? 타이밍이다. 이건 딱. 네.
근데요, 삘이 오지 않나요? 느낌이? 왔어요? 아니,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요즘에 들었어요. 진양이 왠지 잘 될 것 같아. 진양이 왠지 느낌이 좋은데?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이럴 느낌이 오는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먼저 느끼기보다는 주변 분들이 먼저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왠지 진양이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친절한 세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그때라는 건요, 제가 느끼기보다는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왔을 때는요, 주변에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응원해 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때가 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번에 감성글쓰기 책 나온다고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신 것도 있는데 책 나오면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이 또한 그 때가 오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덕분에 그 때가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지장 작가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영혼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화면 캡처돈으로. 왜냐하면 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 네. 라이브 할 때 댓글 단계 없어져요. 아, 진짜? 그래서 작가님한테 여기 이분들이 해줬던 거를 남기느라고 이 화면 캡처 뜨느라고 이렇게 섬세하시다니. 그랬더니 말을 또 좀 저기 했다고 저렇게 바로 서운해하시네요. 아니야, 농담이에요. 자, 작가님 지금 네. 이제 그 저희가 OT에 대해서 이 과거부터 현재 이렇게 지금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꼭 이루고 싶은 꿈이요? 이거 떨리네요, 갑자기. 울지는 않을 거죠? 당연히 안 울죠. 왜냐면 설레어서요. 네. 제가 좀 슈퍼맨 같은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사람들 막 도우려고 그러고 좀 이상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좀 있어요. 뭐 없는데 다 퍼주려고 그러고 본인도 없으면서 있으면 그냥 다 줘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타적인 마음이 있는 건데 저는 누군가가 저로 인해서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저로 인해 행복해할 때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이런 이타적인 마음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쓰인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정치할 생각 있어요? 거의 지금 우리 PD님이 헛웃음을 쳤어. 저런 반응이 없었어. 너무 웃겨. 이거 정치 멘트야. 좀 이따가 뭐 정치인으로 나가나요? 네. 이걸 또 비밀리에 또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분들은 저보고 꼭 뭐 국회로 저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가면 열심히 할게요. 네. 이거 잘 보였어. 막 시의원에 나간다거나 어디 가서 지금 그러니까 멘트가 달라졌어요. 이런 분이 아니었거든. 저 왜 이러죠? 그래서 앞으로의 꿈이 뭐라고요? 그냥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아닌데. 좀 이상한데? 왜 이러지? 그래서 본인의 꿈을 얘기하세요. 저요. 그냥 건강하게, 네, 지금 눈앞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제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하고, 그리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하게 느껴지는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지금 같았으면 좋겠어요. 제 곁에 좋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과 이렇게 소소하지만 같이 뭐 밥을 먹는다거나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응원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큰 꿈입니다. 사실 8월 마지막 주에 그 김신양 작가님을 이렇게 게스트로 모신 이유가 8월 중순에 감성글쓰기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저 자꾸 사기꾼 같잖아요. 그죠? 사기꾼 같아 지금. 거짓말쟁이 같고. 그래서 이게 언제쯤 나오는 건지 그리고 약간 미리 사전 홍보 같은 거 할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 조금만 공개해도 될까요? 그럼요. 사실은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ISBN 다 받았고요. 모든 준비 다 끝났는데 가제본까지 떴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삐 같아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제 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가제본을 받았는데. 그래서 다시 또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번째.
10번째 D 엎었고요. 지금 양장으로 다시 디자인을 들어갔더니 내지부터 새로 다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 그 내지 디자인을 받았습니다. 10번째 디자인을. 그래서 다시 또 가제본을 뜰 거고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또 수정해야 되겠죠. 언제 나온다고 이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번 왜냐면- 생에는 나오죠. 네, 대충 만들어서 마케팅 잘하면 돼. 이런 생각도 저도 당연히 들죠. 하지만요, 저는 제 책을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분들한테 제가 이번에 직접 출판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책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 보니 시간과 돈도 지금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결과물적으로 선물 같은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노력을 기하고 있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책이 나오면 네. 아마 페이스북 라이브로 그죠? 네. 5만 명 대상으로 방송을 할 것 같은데 맞죠? 대표님 책 해야 되는데. 뭐 제 책은 이번 생에 하겠죠. 우리 김지향 작가님이 해준다고 네, 했으니까. 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진짜 일 이제 하려고 하니까요. 할게요. 너무 놀았어. 네, 사실 제 그 책 나를 증명하라 이 책도 출간 기념회를 김지향 작가님이 기획하고 진행까지 다 해줬거든요. 저는 그냥 소소하게 교보문고 거기에서 한 50명 정도로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대표님 50명으로 만족되세요? 200명쯤 해겠다. 공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CTS 11층 200석을 다 채워서 200명 훨씬 넘었죠. 네, 진짜 대표님 출간 파워. 기념회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랬는데 요번에는 500명 합시다. 이랬는데 코로나님 때문에 모일 수조차 없는 이런 환경인데 너무 속상해요. 500명 네. 가는 건데. 하여튼 이 어떤 파워를 만들어낼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지장 작가님 같은 분은 적으로 두시면 굉장히 피곤한 성격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군으로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지금 이제 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하고 네. 네이버 TV로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제 이 마무리 인사 좀 하시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시간에 이렇게 네이버 라이브 TV에 들어와서 함께 해주신다는 게 시간적으로도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헛되지 않도록 제가 더 잘할게요. 할 말이 그거밖에 없네요. 제가 더 잘할게요. 왠지 되게 훈훈한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떤 딱 완성된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 너무 확고한 본인만의 철학을 가지고 실제 하나하나 행동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서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 저는 뭘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이런 김진양 작가님의 삶을 여러분이 같이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작가님. 대표님 말씀 왜 이렇게 잘하세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조현진 대표님 매번 이렇게 일적으로 뵐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분은 정말 최고세요. 네, 이렇게 부끄러워요. 관계를 앞에서 너무 잘하는 게 또 김장 작가님의 매력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윤심의 브랜드쇼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OT 기억하시죠? 탤런트 어떻게 재능을 찾게 되셨는지, 트레이닝 어떻게 훈련해서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온오프라인 토크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타임 시간은 어떻게 견디고 계시는지, 본인의 타이밍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본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가 이렇게 게스트로 모시는 분들에게 적용해서 들으시면서 내 걸로 적용하면 참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깜짝 9월 게스트를 좀 소개하면서 네.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9월에는요, 요즘 와디즈에서 가장 핫한 크리에이터로 이 인기가 있는 1억 펀딩 신화의 주인공인 흑당고 아시죠? 이 동글동글한 이 흑당고가 뭐라고? 저도 있어요. 네, 이수향 대표님을 모시고 어떻게 코즘의 셰프로서 지금의 브랜드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실 예정이고요. 9월 둘째 주에는
호흡이 답입니다. 그쵸? 음. 저희가 매 순간순간 호흡만 제대로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한글 호흡, 한국 사람한테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재활 호흡까지 가능한 걸 창시하신 분이 계십니다. 장우영 원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한글 호흡에 대해서 들어보고 한번 실습도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셋째 주에는요, 요즘 다 1인 기업, 1인 기업 하잖아요. 1인 기업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을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김형환 대표님을 모셔서 이 1인 기업으로서 지금 10년 넘게 사람들을 양성하시고 교육해 주시고 또 필요한 곳에 연결해 주시고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셨는지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저희 이 오디오 클립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때문에 구독자 수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우와. 그래서 이벤트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책은 냈는데 인생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작가님이죠. 말하자면 책은 한 권 이상 냈는데 네. 인생이 도저히 바뀌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제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같이 그분이 좀 더 인생이 바뀌는데 기여하는 시간으로 9월 마지막 주는 준비를 했고요. 저도 10권을 내는데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요? 그런 제가 초청을 하는 거라 아마 큰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드가 제대로 구축될 때까지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